새벽 4시. 빗소리가 서점의 낡은 유리창을 두드렸다. 강은주는 2층 거주 공간에서 잠을 설치며 뒤척이고 있었다. 아래층 서점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다가 급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은주 씨, 강은주 씨. 목소리의 주인은 옆 건물 세입자인 이도현이었다. 평소라면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는 그가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온 적은 없었다. 은주는 급히 가운을 걸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도연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문을 열자 흠뻑 젖은 도연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도연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민석 씨, 이야기입니다. 민석이가. 은주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민석이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이 일이 밝혀지면 은주 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주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민석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도연 씨,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건 확실한 정보입니다. 민석 씨가 관련된 사람들. 그들은 입막음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다. 서점 안은 고요했지만 은주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누나를 보살피던 민석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증거라도 있으세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시면. 아니,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은주 씨, 조심하세요.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겁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섰다.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찾아오면 즉시 연락하세요. 문이 닫히고 도연의 발자국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은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민석의 최근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잦은 야근, 뜸해진 연락,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던 표정들. 새벽은 더욱 깊어갔고 은주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사흘이 지났지만 도연의 말은 은주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던 중에도 손님과 대화할 때도 계속해서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오후 민석이 깜빡하고 두고 간 서류 가방이 눈에 띄었다. 평소라면 그냥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통장이 튀어나왔다. 표지에 적힌 이름은 김상훈이었다. 은주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다.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운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 2억, 5천만 원, 3억. 도저히 민석의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액수들이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다. 도연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민석의 최근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의문의 전화통화, 예전보다 늘어난 용돈, 그리고 가끔씩 보였던 불안한 표정들.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은주의 시선이 통장에 머물러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걸 찾으셨군요. 도연 씨. 이게 정말.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주변을 살피고 서점 문에 CLOSED 팻말을 걸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기업 비리를 추적하는 탐사 기자입니다. 기자요? 민석 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대규모 자금 유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석 씨는 도연이 잠시 멈췄다.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은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민석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요. 그 통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도연은 은주의 눈을 직시했다. 선택하셔야 해요. 가족을 지키실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실 건지. 침묵이 흘렀다. 서점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똑똑하게 울렸다. 은주는 통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키워낸 민석, 대학까지 보내고 취업까지 도왔던 소중한 동생. 하지만 이 차가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시간을 드릴게요. 도연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해진 서점에서 은주는 손 안의 통장을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믿음의 무게를 느꼈다. 은주는 민석과 마주 앉기로 결심했다. 평소처럼 저녁을 같이 먹자며 서점 위 거실로 불렀다. 민석은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올라왔지만 은주의 눈엔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다. 누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민석아.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민석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무슨 소리야?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럼 이건 뭐야? 은주가 김상훈 명의의 통장을 내밀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누나, 어떻게 그걸? 민석아, 제발 거짓말하지 마.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회사 일을 도와주고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정당한 대가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 세금 문제도 있고. 민석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서점 담보 대출 3억 원 승인 완료.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민석아,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민석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누나, 그건 설마 내 도장을 가져다 써서 우리 서점을 담보로? 누나, 잠깐만 설명할게. 민석이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서점 문이 열리며 도연이 올라왔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당신 누구야? 민석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도연, 탐사 기자입니다. 도연이 파일을 탁자에 놓았다. 강민석 씨,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어요. 파일에서 쏟아진 서류들, 은행 거래 내역서, 회사 자금 이체 기록, 그리고 여러 명의 공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민석의 이름이 곳곳에 나타나 있었다.
민석 씨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닙니다.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조직적인 비리의 가담한 핵심 인물이에요. 회사 자금 50억 원이 유용됐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민석 씨를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은주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절망감에 빠졌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 성실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던 동생은 조직적 범죄의 일원이었고 자신조차 모르게 공범으로 만들어버렸다. 민서가 은주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나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민석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다. 도연이 떠나고 남매만 남은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내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석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누나, 처음엔 정말 작은 일이었어. 회사에서 장부를 좀 조작해달라고 하더라고. 그 대가로 조금씩 돈을 줬고, 나도 모르게 점점 깊이 빠져들었어. 그래서 내 서점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거야? 그건 나중에 다 갚을 거야. 누나한테 피해 안 주려고 내 명의로 못하고 누나 명의로.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민석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차 부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민석이 전화를 받는 순간 거친 남자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왔다. 야, 강민석. 기자 새끼가 왔다 갔다더라. 입 단속 제대로 안 하면 내 누나부터 위험해진다는 거 알지? 민석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은주는 모든 걸 들었다. 누나부터 위험해진다고?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절대 누나한테 피해 안 가게. 민석아, 은주가 소리쳤다. 지금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민석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나.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는데. 그만해. 은주가 일어서며 외쳤다. 그만 핑계 대지 마.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 순간 서점 아래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은주와 민석 모두 창문으로 다가갔다. 검은색 세단 2대가 서점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서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들이 누구야?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누나, 우리 지금 피해야 해. 뭐? 저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야. 일이 커지면 가만히 두지 않아.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설마 진짜로 나한테 해를 끼치겠다는 거야? 누나가 기자한테 뭔가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조직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그때 누군가 서점 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발자국 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다. 은주는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다. 단순히 동생의 비리가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생명마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민서가,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겠어. 끝까지 저들 편에 설 거야, 아니면. 누나, 제발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다.
없다고. 은주는 민석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 차가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계단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2층 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명함을 꺼냈다. 누나, 뭐 하는 거야? 민석이 당황해했다. 기자한테 전화하는 거야. 안 돼. 그러면 우리 둘 다 죽어. 민석이 은주의 손목을 잡았다. 은주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미 죽었어, 민석아. 내가 나를 죽였어. 누나, 내가 내 인생을 담보로 잡았잖아. 내 서점을, 내 믿음을, 내 모든 걸 다 망쳐놓았으면서 지금 와서 나를 걱정한다고. 은주의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하고 있었다. 넌 한 번도 내 걱정은 안 했어. 너만 생각했지. 내 편의만 생각했고,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다 나한테 떠넘겼어. 민석이 무릎을 꿇었다. 누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은주가 비웃었다. 내가 널 키울 때도 기회였고, 대학 보낼 때도 기회였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한 것도 다 기회였어. 그런데 넌 그 모든 기회를 배신으로 갚았잖아.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석. 나와. 거친 남자 목소리였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주가 전화를 걸었다. 도연 씨, 지금 당장 와주세요. 그리고 경찰도 함께. 누나, 민석이 절규했다. 이제 그만해, 민석아. 은주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내 공범이 될 수 없어. 문이 거세게 흔들렸다.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이었다. 30분 후 서점은 경찰차와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도연이 가져온 모든 증거 자료가 공개되었고 민석과 조직원들은 모두 연행되었다. 누나, 민석이 수갑을 찬 채 뒤돌아봤다.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은주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감기에 걸려 고생하던 동생. 대학 입학 발표를 보며 함께 울었던 그날. 첫 월급을 받아와서 삼겹살을 사주던 민석. 모든 추억이 스쳐갔다. 민석아,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말하는구나. 민석이 경찰차에 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진짜 후회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차가 사라지고 취재진들도 하나둘 떠났다. 서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을 거예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가족을 고발한다는 게 가족이었나요? 은주가 씁쓸하게 웃었다. 진짜 가족이라면 나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밤이 깊어갔다. 은주는 홀로 서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유일한 가족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꼈다. 정의를 선택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다.